안녕하십니까. 뉴본자의 원장 임창무입니다. 오늘까지 덥고요. 내일은 좀 비가 오든지 소나기가 오든지 한다니까요. 오늘까지만 조금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여기가 에어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더운지는 몰라요. 이제 근데 술방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제 보면 중간에 숨이 컥컥 막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소아 휜다리 그리고 성인 휜다리의 차이점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로 소아 휜다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아 휜다리를 알려면 약간 산부인과적인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잖아요. 수정을 해서 이제 아기가 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크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장기, 심장이나 뭐 다른 장기, 간이나 그런 내부 장기도 이제 중요하지만 저희 정형외과는 주로 근골격계 장기를 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아에서도 근골격계의 발달을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정형외과적인 뼈의 발생학,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딱 돼 있는 상태로 잘 많이 보셨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 그리고 발은 약간 양반다리 자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상지는 그 휜다리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하지가 발달이 휜다리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대퇴골뼈인데 어린 아이들은 태어날 때 대퇴골이 이렇게 이 상태로 있으면요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돌아 있어요. 이거 전염이라고 그러는데 전염각이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많이 돌아 있다가 이게 시간이 흐르면 점점 그래서 전염 앞쪽으로 한 20도 10에서 한 20도 사이가 정상 전염각을 이루는데 이게 돌지 않고 앞에서 멈춘다든지 그러면 이제 전염각이 커지는 거예요. 고래되면 이게 회전이거든요. 어떤 다리에 어떤 회전 변형을 동반하기 쉽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이게 좀 심하게 앞으로 되어 있어도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하면서 사춘기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허벅지뼈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종아리뼈도 마찬가지예요. 종아리뼈도 원래는 이제 뒤로 밖으로 이렇게 돌아 있다가 점점 안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아리뼈도 한 20에서 30도 각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발달이 되면서 회전이 쫙 되면 그리고 성장기가 끝나면 우리가 정상적인 근골격계의 회전 각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고관절 전염각은 보통 15도에서 20도, 이제 성인의 성장이 끝난 애들이요. 15도에서 20도. 그리고 이 경골이라고 그러죠. 경골 회전각은 외전 한 15도에서 20도. 이제 그렇게 딱 형성이 되면 차렷했을 때 동그란 뼈, 슬개골이 딱 가운데에 오게 돼요.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이제 무릎 꿇기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게 로테이션, 회전이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염각이 커지면 동그란 뼈, 무릎에 슬개골이 차렷했을 때 안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성인이 돼도 모인 채로 이렇게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럼 차렷을 하면 동그란 뼈가 이렇게 마주보는, 심하면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슬개골이 정면에 있는 사람과 슬개골이 안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과 그리고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또 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세 부류의 그 똑같은 조건에서 뼈의 각도는 같은데 슬개골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렬이 달라져요. 그게 이제 소아 휜다리의 특징이에요. 그 특징을 알면 이제 치료는 이제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과연 고관절 이쪽 대퇴골이 돌아 있는지 어느 쪽으로 돌아 있는지, 그리고 경골이 정상에서 어느 쪽으로 벗어나 있는지, 그와 함께 이 동그란 뼈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알면 이제 정상을 아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아 휜다리는 그런 대퇴골, 종아리뼈, 그리고 이제 동그란 슬개골의 위치에 따라서 회전 변형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경골이 반대쪽으로 되게 뇌회전을 많이 해둬야 되고 전염각은 커지고, 이제 그래 두면 차렷했을 때 슬개골은 뭐 심하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죠. 물론 휜다리도 동반이 되고. 자, 그러면 그거를 치료를 애기들의 경우에 이제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되는 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외회전시키면서 다리가 이제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무릎을 밖으로 돌리면서 까치발, 그 발뒤꿈치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운동을 많이 시키죠. 근데 이제 그런 운동은 대개는 이제 슬개골이 안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시키는데, 잘 구분해서 시켜야 돼요. 그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대퇴골에 문제 있는 친구들은 효과를 보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대퇴골은 정상이고 경골만 돌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운동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인이나 소아나 마찬가지로 그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히 뭐 병원이 아닌 어떤 다른 사설 이렇게 운동치료나 재활치료 하는데 가보면 그 분석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률적이에요. 모든 휜다리는 치료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어디에 어떤 병변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는 운동 치료를 하거나 보조기를 끼거나 뭐 행동, 자세 치료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효과가 없다는, 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라는 건 이제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잘 분석을 해보면 제대로 어릴 때 만약 했으면, 제대로 된 치료를 했으면 오다리가 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퇴골만 돌아있는 경우는 운동치료의 효과를 잘 반영을 하는데, 경골이 돌아가 있는 경우는 되게 보조기를 해야 돼요. 보조기가 안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슬개골 위치를 잘 보면서, 그래서 문제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애기들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만큼 분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조금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아이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이 소아 휜다리 치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여기 볼게요. 질문을 보면 두들지는 아기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20개월 살짝 휜다리고 병적이 아니면 저절로 펴질 수도 있나요? 그리고 아이들도 X다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오다리로 태어나죠. 애들이 아장아장 그러면서 오다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일자가 되면서 약간 X다리가 되고 다시 일자가 되는, 그게 이제 그 어느 자연적인 내추럴 코스예요. 다리의 변형에. 근데 그게 꼭 맞지는 않아요. 애들마다 그게 또 나이와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교과서적으로는 처음에는 오다리로 태어났다가 한 3, 4살 되면 다시 일자가 되고, 좀 크면 다시 X가 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된다. 그래서 11, 12살 정도 되면 다 완성이 된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애기들마다 그게 다 조금씩 다른데, 병원에 언제 가야 되느냐? 병원에 언제 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답은요, 보통 또래 애들보다 좀 심하게 휜 경우, 또래 애들보다 좀 심하게 저는 경우, 좀 모양이 좀 아주 좀, 내가 봐도, 엄마가 봐도 이상한데, 뭐 옆집 사람이 봐도 이상하고, 다 주변 사람들, 왜 저래? 왜 저렇게 걷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가시면 돼요. 그냥 엄마가 단독으로 판단해서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되고요. 대개 아이들의 경우는 치료도 뭐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경우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휜다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요. 간혹 이제 구루병, 이제 리케츠라고 그러죠. 바이타민 D 그 결핍증에 의해서 성장판이 좀 이상하게 파괴가 되면서 심하게 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되는데요. 그런 애들은 누가 봐도 이렇게 심한 좀 휘었다라고 명백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휘어 보이는데 그 정도는 뭐 병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정신혜님이 질문하신 거. 또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휜다리가 있을 때는 항상 회전 변형을 생각을 해야 돼요. 회전 변형을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기서 엄마가 판단하기 힘들죠? 회전 변형을 생각해야 되고, 제대로 된 병원에 가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회전되어 있는지 정확한 분석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만 유념하시면 되고요. 치료가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좀 보존적 치료해도 잘 나아요. 잘만 하면.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날 하는데, 금요일부터는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좀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유튜브가 좀 저변 확대가 좀 이거보다 좀 많이 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공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구체적인 치료 방법, 소아 휜다리의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